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6강까지, 그죠? 뭡니까? 포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포문에 대해서 실습, 예제를 쳐봤고, 아울러 해당하는, 제가 할때 만들었던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장표에서 봤던 그러한 예제들을 쳐가면서, 코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포문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른 책들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칭을 해서라도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강조를 드렸죠. 자, 여튼 그렇게 이제 됐다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두 번째 반복문인 이제 for문 다음으로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타 언어에서는 while문 말고 do while문도 있습니다. do while문도 있는데 이 do while문은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o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while문은 옆에 while문 옆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오거든요. 컨디션이 들어오는데 이 do while문은 do로부터 자 do가 뭡니까? 뭐뭐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while이 밑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조건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은 한 번은 실행을 한다는 게 while문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 do while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o while문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는 대신에 얼마든지 while문을 이용해서라도 do while문의 흉내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파이썬을 만드신 분이 이거는 이 부분은 채택을 안 했던 걸로 추측이 되네요. 예. 자, 여튼 자 while문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죠. 자, while문은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반복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부분은 포문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포문도 어떠한 조건을 걸어놓고 이제 그 해당하는 수만큼 횟수만큼 반복 구조를 가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까지는 비슷한데 근데 얘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에서 반드시 트랙을 10번을 돌아야 한다면 반복하는 조건은 횟수가 10번 미만인가요? 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반복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 루프를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포문하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구문이 이렇습니다. 자, 무조건, 이 그림을 보셔도 되겠지만은, 얘는, 제일 먼저 프로그램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차지향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while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조건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해서, 얘가 만약에 true다. 그러면 계속 이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조건에 폴스가 되었다. 그때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 형태가 바로 뭡니까? 그쵸? 이 while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while문은 이렇게 우리가 레인지 함수나 그런 것처럼 있듯이 for문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단순하게 그냥 여기다가 조건을 명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당하는 블럭들을 실행할 블럭들을 만들고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구조를 보면 while문의 구조는 while문 옆에 반복의 조건을 기술을 한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블록 안의 문장이 반복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우리가 range 함수를 이용하는 포문 같은 경우는 증가가 일어나죠. 그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for 문 옆에 적는 루프 변수가 증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증감. 그죠? 근데 얘는 증감하는 기호가 조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블럭 안에 문장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아무튼 반복문 while문의 구조는 자, 조건이 참일 때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증감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주든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입력을 받든 간에 그러한 각각의 무슨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 조건이 false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루프를 이제 빠져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근데 폼 같은 경우는 range 함수가 있든 뭐가 있든 리스트가 있든 시퀀스로 들어오는 대상이 끝이 나면 걔는 루프를 탈출하게 되죠. 여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while문의 구조에서 요거는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i는 제로라고 해서 이제 증감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전역 변수로 뺐어요. 그죠? 빼고 while의 조건이 자 0, 1, 2, 3, 4 다섯 번을 돌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다섯 번을 적었고 자 여기에서 i는 i 플러스 1 해서 여기서 증가가 되었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 그죠? 증가가 되었는데, 자, 이게 이제 루프를 돌면서 증가가 됨으로써 얘가 5가 되었을 때는, i가 5가 되었을 때는 얘는 true를 리턴하지 않죠. false를 리턴한다, 그죠? false, 그죠? false를 리턴하니까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블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문이다, 즉 while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블럭이 아닌 거죠. 그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 조건을 빠져나갈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반복이 이제 여기까지 i는 제로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돌 건데 만약에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증가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루프를 계속 돌죠. 맞나요? 루프를 계속 지속적으로 돕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한 루프, infinite loop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그래서 보죠. 하지만 위의 코드에서 i의 증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i는 0이라고 전역 변수에 선언해놓고 여기 i가 증감하는 게 없다면 얘를 증가시켜 줄 놈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0인 거예요. 계속 0이다 보니까 0은 5보다 작죠. 그럼 무조건 계속 얘는 true를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true를 리턴하게 되면 계속 환영합니다를 찍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루프를 돌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이 계속 참인 것이죠. 맞나요?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한 루프, infinite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의미 없는 루프는 괜히 CPU에 관여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메모리의 낭비도 심해집니다. 그죠? 예. 이 프린트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데도 이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값을 누적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while문 안에다가 sum이라는 걸 하나, 아니 합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자, 복합 대입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을 계속 더하는 문구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계속 돌면서 합에다가 1씩 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큼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해당하는 PC는 CPU나 메모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요즘에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괜찮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버티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놔두다 보면 결국에는 그 PC는 뻗을 겁니다. 그러니까 뻑이 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뻗을 겁니다. 왜? 계속 누적시키니까 얼마까지 누적을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무한 루프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while문은 우리가 이런 증감식을 넣어주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물론 증감식을 넣어줘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돼요. 근데 while문은 while문만의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처럼 무한 루프를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 루프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PC나 모니터, TV, 자판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켜놓고, 그죠? 그리고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걔는 그 온도가 해당이 되더라도 일단은 뭐 제습을 하든 아니면 뭐 계속 지속적으로 기온이 기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기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돌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파워를 오프하지 않는 이상, 또는 외부에서 정전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 거예요. PC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죠. 그게 따져보면 TV도 마찬가지고요. 자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한 루프를 계속 돌려놓고 있는 거죠. 어떠한 신호를 받아서 켜지면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이론 시간에 한번 아마 1강 이론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while문에서 무한 루프를 돌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이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끌 것이며, 누가 어떻게 또 이걸 끌 것이며, 이거를 끌 것이며, 이것을 끌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라는 그러한 플래그 변수를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루프를 돌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while 해놓고요, true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f 구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ower라는 게 있다. 얘가 만약에 equal 해서 얘가 만약에 false다. 그죠? 파워가 false다. 예를 들어서 파워가 false가, 아이고 이거 이거를, 자, 파워가 equal false다. 이렇게 돼 버렸을 때 비로소 얘는 브레이크를 치고 빠져나가면 되는, 이러한 뭡니까? 이게 뭐예요?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코드죠. 맞나요? 그런데 폴스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안 치고 밑에 있는 루프 내용을 돌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 무한 루프를 이제 빨간색으로 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무한 루프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는 어떤 조건일 때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지를 반드시
must be입니다. 반드시 기술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없으면 얘는 계속 돌아요. 뭐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막 계속 돌아요. 그죠? 계속 돌다 보면 결국에는 뭐 PC라면 PC에 무리를 줄 것이고, 만약에 에어컨이나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라면 계속 뭐 냉매도 쓸 거고, 또 뭡니까 이제 우리 외부에 설치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아무튼 그런 것들도 계속 돌 거고, TV도 계속 켜져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전기도 많이 먹게 되고, 뭐 여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따르는 루프를 빠져나가는 조건문 혹은 증감식을 넣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while문의 가장 중요한, 무한루프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무한루프를 작성할 때는 어떤 조건일 때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지를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안 하면 계속 돌 겁니다. 그죠? 자, 이게 while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 while문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 이론 끝나고 나서 while문에 대한 예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이제 보초값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초값, 다른 말로 센티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초값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게 뭐 어렵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무한루프를 빠져나가는 하나의 일종의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루프를 빠져나가는 조건식 혹은 증감식, 그걸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를, 그런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는 반복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5개의 정수의 합을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while문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for문을 이용을 하든 우리는 이 5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누적시키면 그만이에요. 그죠? 맞나요? 하지만 이렇게 딱 정해진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5개만 받아라.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만약 입력될 데이터의 개수가 미리 알려지지 않거나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개수를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골칫거리로 들어서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는 대용량 데이터, 즉 빅데이터, 그죠? 제가 강의해 놓은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얘는 언제까지 입력을 해야 될지 사용자도 입력하다가 지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의 끝에다가 끝을 알리는 특수한 문자를 놓으면 될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편법이죠. 그죠?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특수한 데이터가 나타나면 데이터의 입력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애들한테 성적을 이제 입력을 받다가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했는데, 성적은 보통 빵점에서 100점이잖아요. 그죠? 100점 사이에서 점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잘못 입력을 했어.
마이너스 1이 음수 값을 넣든가 아니면 100을 초과하는 값들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잘못된 입력값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예외 이런 에러들을 방지를 시켜주기, 사용자 입력에 오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if 구문을 하나 넣고, 아니면 얘가 정말로 입력을 더 이상 하기 싫을 때, 그죠? 입력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조건을 주면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문을 하나 더 넣어서 입력을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종료하겠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러면 Y를 또 다시 누르면 Yes라고 누르면 거기다가 다시 중복 if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만약에 위에 대답했던 게 Yes다. 그러면 뭡니까? false 값으로 우리가 플래그 변수를 다시 여기서 설정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입력이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음수 값이라든지 혹은 100을 초과하는 값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초값 혹은 보초값보다는 센티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타 언어에서는 이렇게 센티널이라는 단어는 잘 등장은 하지 않아요. 근데 자바란다. 파이썬만의 특수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튼 이러한 보초값, 즉 센티널은 일반적인 데이터 값에서 절대 등장할 수 없는 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죠, 그죠? 성적을 입력받아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면 음수나 100을 초과하는 값을 우리는 센티널, 즉 보초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들어오든 음수가 들어오든 100을 초과하는 값이 들어왔으면 잘못 입력한 경우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입력을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개수의 성적을 받아서 평균을 계산한 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면 센티널로 우리가 음수의 값을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문자열 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센티널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주면서 할 것인가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센티널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음수 값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하는 순간 반복을 중단하면 되겠죠. 루프를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한 루프를 돌릴 때 임의의 수다 보니까 무한 루프잖아요, 그죠? 무한 루프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초를 세워두는 거예요. 야, 너 뭐 입력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이거 입력했네? 그러면 루프 빠져나가.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센티널, 보초값이라고 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한번 보죠. 보초값의 예제인데요. 자, 한번 봅니다. while문을 이용한 성적의 평균 구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초기화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종료하려면 음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미 알렸어요. 그죠? 알리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0 이상이면 그레이드가 아니죠. 이게 스코어죠. 스코어가 잘못 입력됐군요. 죄송합니다. 스코어죠. 그죠? 스코어가 0 이상이면
그죠? 0 이상이면 반복이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또, 아무튼, 네, 보시죠. 그래서 음수를 입력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주석이니까 놔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코드만 보면. Y라고 조건이 들어왔어요. 0 이상이다. 그죠? 0 이상이면 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스코어에다가 성적을 입력을 하시오라고 이제 루프를 돌면서 계속 입력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if 스코어가 0보다 이상이면 그죠? 0보다 이상이면 누적을 하고 있어요. 썸에다가. 그죠? 그리고 n에다가 n 플러스 1도 증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n은 전혀 얘와는 상관이 없는 애죠. 얘는 그냥 단순히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놈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계속 성적을 입력을 할 때 이와 같이 10, 20, 30, 40, 50, 60, 70, 80, 9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이것도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얘가 이 조건을 false로 만들어야 이게 루프가 빠져나가죠. 맞나요? 루프를 빠져나가니 여기에서 이 조건을 false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음수밖에 입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루프를 돌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우리가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에 이 조건도 참이 아니죠. 그죠? 이 조건도 참이 아니고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서 가보니까 이 조건은 참입니까? 참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이 조건이 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빠져나오고 나서 그동안 이제 전역 변수로 이 세 개를 선언해 놓은 것들이 값들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평균을 구하기 위한 카운팅을 한 거예요. 인원수에 대한, 점수에 대한 카운팅. 몇 명에 대한 점수. 그죠? 그리고 num은 입력받는 값이고요. 그리고 스코어는 이제 누적된 이제 썸에다가 이제 이 스코어 값을 입력받아서 누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if n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는 초과가 돼야 돼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맞죠? 0으로 나눠버리면 이거는 산술적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average라는 지역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도 지역 변수를 이렇게 써놓은 데 있으면 이게 안 될 텐데요. 여튼 이것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아이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average를 하나 더 넣죠. 여기다가 자, average 하고 여기다가 0.0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꾸 이러네요. 예, 여튼 이렇게 되었다면 average를 누적된 값과 누적된 카운트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형식 지정자 F가 들어왔다. 그죠? F가 들어와가지고 이 F는 플로트죠. 그죠? 플로트예요. S를 써도 되겠죠. 그죠? 여튼 근데 지금 S보다는 여기에서는 플로트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니까 그래서 퍼센트 안에는 이걸로 딱 이 값을 출력을 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루프를 돌 때 음수값이 들어왔으니 루프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밑에 이 부분이 계산이 되면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가 입력될지 모르니 음수값을 센티널, 보초값으로 세워두고 음수가 입력되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한 경우죠. 이게 맞나요? 예. 별거 아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조건문, 아니, while문, 무한루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무한루프를 돌릴 거다. 그러면 센티널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탈출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루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돌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죠?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중첩 루프인데요. 중첩 루프하고 하나, 둘, 셋 개가 있네요. 자, 일단 중첩 루프는 우리가 이 while문을 실습을 다 끝내고 중첩 루프하고 문자열을 처리하는 내용들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실습 예제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while문의 개요, 구조, 그리고 무한루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루프를 빠져나가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 기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초값의 형태로 많이 사용돼서, 즉 센티널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예제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센티널이 딱 보초서는 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제가 실습, 이제 while문에 대한 실습을 이제 예제도 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 루프 두 번째 while문하고 보초값 센티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할 내용이 좀 있다, 그죠? 자, 정리할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모르시면 개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실습을 할 때도 문제를 내고 이러면 그때 퍼즐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그러한 방법이 정말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